그러니까 옛날 집들이 튼튼해요. 튼튼해서 안 무너져. 안 무너지는데 안 무너지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주거 환경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원래 콘크리트가 한 200년 이상 간다고 하거든요. 콘크리트 안 무너지니까 재건축할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구조적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이 구조적인 점수를 어느 정권에서는 50%로 줘버리는 거예요. 여기 50%로. 구조적인 점수를 50%로 줘버리면 재건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조적인 점수를 많이 줬던 정권은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구조 안전성 점수를 높여버리면 재건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구조 안전성을 50%에서 30%로 낮추는 정부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였던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여기가 핵심 키워드인데, 집을 구할 때 평면 구도 보자. 3베이냐 4베이냐 마창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러니까 판상형이냐 탑상형이냐, 거실이 크냐 방이 크냐. 예전에는 우리가 거의 방 문화였어요. 거실 문화가 아니었어요. 30년 된 집들 가보면 있잖아요. 방 졸라 크고 거실은 작아요. 그리고 큰 평형인데도 복도식이 있고 막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하기 힘들죠. 아파트가 2세대에서 3세대 넘어오는 가장 큰 기준이 뭐였냐면,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집 앞까지 못 가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서 들고 지상으로 나와서 게이트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게 2000년대 전후에 나온 아파트들이에요. 신도시들 가면 그런 아파트들이 많아요. 비 맞고 차 타는. 그러고 나서 3세대 아파트로 넘어오면서 뭐냐면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타고 올라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구조 안전성 안 부서지는 것은 당연히 안 부서지지만, 여기에서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예를 들어서 거실이 좁아서 사람들이 TV 볼 수 있는 그런 게 공간이 안 나온다든가, 30평짜리인데 화장실이 한 개라든가, 비 맞고 차 타야 된다든가. 이게 뭡니까? 이게 주거환경. 주거환경. 보면 주거환경 점수가 확 올라와 버려요. 30%로 올라와. 삶의 질을 비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처음 들어본 얘기일 건데, 오래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나무가 너무 우거져가지고 골 때리는 동네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나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바퀴벌레 짓을 해도 몰라요. 아파트 중앙정원 거기 놀이터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베란다에서 엄마가 보면 애들이 보이는,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설계 기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너무 우거지고 너무 하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설계 기법상에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옛날에 몇십 년 전의 설계 기법, 생활의 양식, 그런 것들이 지금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이유가 하나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비중을 주는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에 주거 환경에다가 높은 점수를 주고요, 구조 안전성에 점수를 낮추고, 공급을 꺼리는 데는 이거 안 무너진다, 재건축 해봐야 세대수 별로 안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규제를. 그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적인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택 공급의 스탠스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 정부 정책, 부동산 관련 정책이. 그래서 제가 사람 공부를 하잖아.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난 정권별로의 차이가 있단 말이지. 그 사상적인 성향에 따라서. 진짜라니까. 무엇으로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달라지고, 그 정부 정책이 달라지는 깊은 이면에는 정치 성향이 있다. 그 정치 성향에 따라서 구조 안전성의 점수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스탠스가 달라진다. 여러분들은 안 무너지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주거 환경이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